2014년 2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입니다. 남북협력기금 550억 원을 들여 2008년 완공된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활용됐는데 북한이 이를 철거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건물 위쪽 전망대와 건물 아래쪽의 외벽 타일을 뜯어내는 등 최근 본격 철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면회소가 철거되면 주유소와 발전소 등 일부 부대 시설을 제외하고 남한이 금강산에 건설한 주요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개성공단에서도 124개 진출기업의 공장 건물은 남아있지만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철거 동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는 김정은 총비서가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남한 시설들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지만 남북관계의 단절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면회소 철거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남북 항공관제 직통 전화를 올해부터 끊겠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남북 항공통신망을 지금도 가동 중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언제 또 시비를 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올해 87살인 배인섭 씨는 아직도 74년 전 13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해 인천 강화군에 살던 배 씨 가족들은 식사 중 들이닥친 인민군에 아버지가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개성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은 뒤 더 이상 아버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배 씨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버지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애원의 기도도 하고 있죠. 배 씨처럼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찾아달라고 신청한 이산가족은 지금까지 13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 생존자는 3만 7,900여 명. 그마저도 생존자 셋 중 2명은 80세가 넘는 고령층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18년이 마지막으로 6년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남북 관계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를 파티장에서 만났어요. 대화를 좀 하려고 해도 인사 정도 하지 그 이상 대화를 안 해요. 북한은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며 인도적 교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의 한반도 단절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번째 맞은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인도적 과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2018년 8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고마웠어요. 여튼 잘하셔서 고마웠어요. 이 상봉을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봉 신청자 13만여 명 가운데 벌써 9만 명 가까이 세상을 떠났고 올해 들어서만 2,504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남은 이산가족도 80살 이상이 60%를 넘을 정도여서 상봉이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논의하자며 회담 일자와 장소, 의제와 형식은 북한 희망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상봉 대가로 유인책을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대화가 성사되면 대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에 관련된
그 대화가 성사가 돼서 그 계기에 다른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당장 북한은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하려 했던 회담 제안 통지문조차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싫다며 현 정부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권영세 장관은 교착 국면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이유에 대해 추석 얘기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이산가족 제2를 통해 다른 남북 관계가 같이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지난 17일 촬영된 금강산 일대 위성사진입니다. 9일자 위성사진만 해도 골프장용 숙박시설 등 8개 동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여드레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이 금강산 골프장은 북한이 현대아산에 임대한 대지를 국내 리조트 기업이 재임대해 지난 2008년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 땅에서 처음으로 국내 골프 대회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북녘 땅에서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하지만 2008년 7월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골프장은 문을 연 지 불과 2달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역사를 담은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 철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예견된 겁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9년 10월 금강산을 찾아 남측 시설 철거와 자체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철거 작업이 주춤했는데 최근 속도전 방식으로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 2차례 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남북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문을 닫고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이 남북 교류의 상징들마저 하나둘 치워내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93 아버지와 50대 막내 아들이 길을 나섭니다. 찾아간 곳은 경원선 종착역인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 지역. 지금은 이제 끊겨 있잖아요. 끊겨 있고. 네. 빨리 연결돼서 아버지도 고향 땅 한번 밟으시고 해야 돼. 아, 그러게 말이야. 이운용 할아버지의 고향은 철원과 맞닿은 북녘의 김화군 창도면. 분단 이전엔 철원에서 창도를 지나 금강산까지 전기철도가 놓여 자주 오가던 길입니다. 지척인 이 길을 69년간 이렇게 바라만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나 가장인데 식구들을 전부 내비고 혼자만 왔다 왔단 말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같이 데려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이렇게 될 텐데. 북녘 가족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영상 편지를 만든 지 14년. 아버지 제사는 음력으로 2월 금날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날을 몰라. 그날 한꺼번에 지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만들어진 실향민들의 영상 편지는 이렇게 사연 하나하나가 한편의 가슴 아픈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2만 편을 넘는 영상 편지 가운데 북한에 보내진 건 20편에 불과합니다. 총 한 2만 1,000편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DVD로 이렇게 보관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USB나 이런 장치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았던 지난해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상 편지 교환과 화상 상봉을 우선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들 이경훈 씨는 최근 연로한 아버지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몇 년 후에는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은 진행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세상을 떠나가는 그들의 아픈 기억들은 이후에 한국 현대사의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 한국은 내 땅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 말이야. 죽기 전에 또 한 번 더 뭐 죽고.
무한정했겠다 그랬다고. SBS 김희남입니다.